자, 후보들의 선거운동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선 대진표가 완료된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화순 노수련,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정 의원은 어떤 점에 눈여겨봤나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전 편에커 말씀하신 대로 이 대진표가 확정된 이후에 조사가 된 이제 여론조사가 처음 나온 거죠. 아예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뉴스원이 의뢰해서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인데요. 5월 12일, 그러니까 그제죠. 5월 12일, 13일 양일간 조사를 냈고요. 네. 100%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선 후보 선호도겠죠. 이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었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글쎄요, 이렇게 이 우여곡절 끝에 후보가 됐지만 아직 이제 30대 초반 그 정도.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한 8% 정도 얻었고요. 또 하나 눈여겨보실 거는 없다, 모름, 무응답. 이게 9%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부동층이 많이 이제 줄어들고 결집할 만큼 결집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단일화를 전제로 한 이제 그 가상 양자 대결을 조사를 했어요. 그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김문수, 이준석을 단일화하는데 김문수로 단일화했을 경우 이재명 55, 김문수 39. 저 39라는 숫자가 아까 좀 전에 본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문수 31, 이준석 8. 요 두 개를 딱 합친 값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준석으로 단일화됐을 경우는 이재명 54, 이준석 32. 보면은 그 단일화 효과에 따른 어떤 이재명 후보의 간표 요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네. 이렇게 별로 차이가 없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냥 플러스된 더하기 정도의 효과.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오히려 줄잖아요. 네. 예, 이 부분은 결국은 이준석 후보의 그 지지표 상에는 어떤 단일화를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여의도 정치문법상의 더하기식 산수하는 그런 어떤 이 단일화보다는 차라리 네 갈 길을 가라라는 부분에 대한 지지 효과가, 그러니까 지지세가 이준석 후보에게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선을 예상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누가 대통령 될 것 같다. 네.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거의 70%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얘기는 보수층에서도 이번 대선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이 많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가장 이제 또 이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까도 잠깐 이 얘기가 나왔지만 TK 지역의 민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 토요일 날 후보 교체, 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가 이제 무산된 것도 결국은 이제 당원 투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의 절반이 영남에 있습니다. 결국은 영남에서의 보수 세력들, 보수 진영의 생각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대구, 경북 합쳐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29%,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45%예요. 이거는 김문수 후보의 45%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의 보수표를 다 흡수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보통 그 선거를 보면 어느 정도의 표본표가 나타나냐면은 민주당 계열이 한 25 아래쪽,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 계열이 한 75% 정도, 25대 75 정도의 표본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네. 대선 3년 전 대선 때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과반이 안 되잖아요. 저 부분은 지금 TK 민심이 굉장히 흔들리는구나. 이런 부분들도 이번 여론조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녁에 정화순 노수련이 여론조사 결과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어느 여론조사를 보든지 2파전이 됐든지 3파전이 됐든지 이재명 후보는 압승할 걸로 여론조사 결과에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왜 이대로 가면 박빙의 승부가 날 거라고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20일이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유보층은 굉장히 많을 것이고 여론조사로 100% 당선된다 이렇게 보는 정치인과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남은 기간들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까지 가서는 내가 선택해야 될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큰 분들도 많으신 유보층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박빙이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투표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뭐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반의 그 여론조사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도 눈여겨볼 지점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약 그 산술적으로만 봐도 한 7%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런 지지율을 봤을 때 김문수 후보보다 모자랄 이유가 전혀 없었을 텐데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7%가 빠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가서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다면 다른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께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자 정공재 대변인, 이 대구 경북을 잘 보면요. 예.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과반을 얻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만약에 이준석 후보의 공세가 더 심해진다면 이준석 후보가 자기가 목표한 대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전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지금 기록하는 3자 국면에서의 그 지지율 나오는 것이 사실 우리 당이 최악의 국면에서 막 벗어난 시기에 진행된 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기록하고 있는 뭐 7, 8%의 대략 지지율 가운데 특정 세대와 특정 성별에서만 집중되는 그 높은 지지율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그 지지만 갖고는 이렇게 한 자릿수 후반, 그러니까 7, 8%대의 지지율은 확인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네.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그 과반을 기록한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응답의 선호도에 깜짝 놀랐는데 그 내용 가운데 좀 디테일하게 보면 대구 경북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45%밖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3년 전에 있었던 그 대선에서는 77%를 얻었습니다. TK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응답 전체에는 저는 뭐 여론조사 자체로서의 신뢰성은 인정합니다만 네. 보수 진영의 지지하는 사람들의 과소응답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해석해 볼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51%의 이재명 후보도 선호도 또 하나 TK에서의 김문수 후보의 낮은 지지율을 본다면 네.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자 이제 대통령 선거 정확히 20일 남았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 남아있는 변수 바로 이준석, 김문수 이 두 후보의 단일화입니다. 자 정학순 논술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죠. 예, 뭐 전체 응답자 중에 단일화에 찬성한다라고 응답한 이 응답자가 38%, 그다음에 단일화에 반대한다 43%, 반대한다가 높죠. 이건 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물어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럼 단일화를 한다면 김문수, 이준석 중에 누가 더 이 단일화 후보로 적당하냐, 누구를 더 좋아하냐 이걸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48대 36 비슷비슷하죠. 네. 근데 이걸 이제 국민의힘, 개혁신당, 무당층으로 이제 이렇게 좁혀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김문수 민주당 후보가 지지층만 제외하고 조사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김문수 후보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67%. 그 이준석 후보도 23%예요. 사실 저 중에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만으로 이제 따져 보면 저거보다 차이가 더 나야지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율과 개혁신당 지지율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그 지표상으로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총광재 대변인, 저 정도라면 이준석이 지금 개혁신당 후보로 나와서 한 자릿수 득표율을 유지를 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상당 부분 좀 뺏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뭐 중도 보수 진영의 그 몫을 이준석 후보가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우리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준석 후보로 대표되는 2030 세대들의 표를
연합해서 그러니까 선거 연합을 통해서 0.73%포인트 차의 승리를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선거 연합이 해체됐고 그 선거 연합의 일부를 이준석 후보가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전략적 목표는 단일화에 성공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고요. 이준석 후보가 지금은 당장 뭐 단일화 없이 완주하겠다는 뜻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중도 보수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데 이준석 후보도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고 그게 어렵지만 그래도 이뤄내려는 노력을 우리 당에서 꾸준히 해야겠죠. 네, 자 조명기 의원, 네.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김문수, 이준석 이 두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봐요? 저는 단일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둘이 단일화 하는데 왜 못한다냐 평가를 하냐라고 하면 저는 이준석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결국 김문수 후보랑 했을 때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가 봐도 이준석 후보가 잃을 게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40세의 나이를 넘겨서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정치를 더한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일정이 30년은 더 남은 이준석 후보이기 때문에 완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본인의 정치적 사산에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잃을 것을 많은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는 것은 사실 정치공학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정광대 대변인도 좀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준석 후보의 여러 지지율 그래프들을 보면 특정 세대나 특정 성별에서 높게 나오는 지표가 있다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그 지표들은 젊은 세대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소모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네. 차원에서 앞으로 길게 봤을 때 단일화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잃을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정치적 계산만 봐도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기에는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뭐 이준석 후보로서는 고민되는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단일화 안 하는 게 향후 정치적인 입지에는 좋을 수가 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좀 돈 문제도 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만약에 계속 대선을 완주해서 지지율 15%를 못 넘을 경우에는 상당히 선거 부정금 같은 거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득표율 10%를 기록해야 선거 보정금 50%를 네. 받을 수 있고요. 15%를 기록해야만 전액을 받을 수 있는데 저도 현실적으로 객관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선뜻 응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로 우리 후보가 정해진 이상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의지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은 그 단일화 없이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인식은 다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결국에는 이제 구도가 정해진 이상 김문수 후보가 네. 일정 정도 그 지지율을 올려서 이준석 후보의 표를 합쳤을 때 이재명 후보와 겨뤄볼 만하다라면 아마 이준석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 강도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다면 이준석 후보의 완주 가능성은 더 커지겠죠. 자, 이준석, 김문수 이 두 후보의 단일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단일화 그러면은 누군가 단일화 될 거다, 누구로 될 거다 이런 걸 정해놓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라면 이준석 후보 보고 그만하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뒤집어서 생각해서 김문수 후보가 그만하고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이준석 후보가 요구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사실 단일화도 비싼 사람끼리 단일화가 되고 컨셉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과 단일화가 했을 때에는 컨셉이 약간 겹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CJ에 나오는 저 둘의 컨셉은 너무나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실제로 이기고자 한다고 단일화만 하더라도 서로 잃고 얻을 것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준석 후보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을 두고만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가 내려놓기에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고 잃을 것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